네, 저희 이번 시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케라스 튜토리얼을 중심으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VIT 논문의 제목입니다. An image with words 16 by 16 wor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formers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6by 16의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미지가 있었을 때 이 이미지를 저희가 이렇게 크기가 16짜리 16by 16,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16짜리 이 패치를 뜯어서 얘 하나를 어떠한 단어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단어 했으니까 결국에는 여기 하나 뜯은 문장을 이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 처리하듯이 이 그림을 이렇게 패치단을 쪼갠 다음에 일종의 이제 어떠한 이제 뭐 문장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보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VIT는 구글 리서치 브레인, 구글 브레인에서 나온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VIT의 그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사실은 이제 VIT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긴 한데요. 저희 오늘 예제에서는 사실 이걸 가지고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뤄보는 게 주된 관점사이기 때문에, 주된 관심이기 때문에 VIT를 배워보는 것을 다뤄보는 걸 좀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겨 1 보겠습니다. 모델 오버뷰에서 We split an image into fixed size patch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어떠한 고정된 크기의 패치들로 나눠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Linearly embed each of them.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선형적으로 어쨌든 이거를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요? 어떤 공간으로 정사시켜서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우리가 포지션 임베딩도 같이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위치마다 정보가 있을 텐데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자연스럽게 인코딩이 됩니다. 하지만은 얘를 패치로 나눈 순간 그 위치에 대한 정보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Linear Projection of Flattened Patches라고 해서 이걸 어떠한 이런 벡터로 우리가 얘를 프로젝션, 정사시켜서 쓸 때에는 이 위치 정보를 함께 더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 더하기 포지션 임베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랑 포지션 임베딩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And feed the resulting sequence of vectors to standard transformer enco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feed, 먹이는 거죠. The resulting sequence of vectors. 결국에는 이 벡터의 시퀀스, 이런 것들을 트랜스포머에 넣고요.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넣는 겁니다. In order to perform classification, 그래서 분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we use the standard approach of adding extra learnable classification token.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인 방법이랑 똑같이 우리가 learnable classification token,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이게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넣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The illustration of the transformer encoder was inspired b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라는 게 처음 제안된 인코더 보시면요. 결국에는 이미지가 어떤 패치로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패치가 한번 들어가서 이 패치가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되고요. 노멀라이제이션 되고, 노멀라이제이션 된 다음에 얘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통하죠.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세 가지로 쪼개주는 게 얘가 키가 되고, 쿼리가 되고, 밸류. 네. 자세한 내용은 트랜스포머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어디를 좀 집중해야 되는지 알아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텐션 된 거랑,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갔던 패치 임베딩이랑 한 번 더해서 원본에다가 좀 강조를 해준 겁니다. 원본이 있고 원본에 어떤 어텐션을 준 거를 가져오고 얘가 한 번 더 정교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해석을 거치고 나서 다시 더해줘서 출력을 나가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포머 인코더 블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패치를 만들고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정규화되고 어텐션 되고 정규화된 다음에 해석을 한번 거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소개를 보겠습니다. This example implements the VIT, Vision Transformer model by Alex Dosovsky.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제안한 건데요. 네. For image classification, so and demonstrate it on CYPA 100 dataset. CYPA 100 dataset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VIT 모델 apply the transformer architecture. VIT 모델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with self-attention, self-attention을 가지고 있는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쓰고 있는 거고요. to sequence of image patches. 네. 그래서 이미지 패치의 시퀀스, 어쨌든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self-attention을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를 쓰는 게 VIT 모델이라는 거죠. without using convolution layer. 그래서 결국에는 이 VIT에는 convolution layer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require TensorFlow 2.4, 그래서 2.4 버전 이상을 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ensorFlow 애드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애드온을 한번 설치를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콜앱을 쓰게 되면 첫 번째로 이 pip 인스톨에서 TensorFlow 애드온을 한번 콜앱에 설치하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셋업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건데요. numpy 불러오고, TensorFlow 불러오고, keras 가져오고, keras 레이어 가져오고, addon에서 tfa라는 이름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에 CYPA 100 데이터셋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CYPA 100에 있는 클래스가 100개죠. 그래서 분류의 대상이 되는 클래스는 100개다. 그 다음에 input shape은 32x32다. 그 다음에 xtrain이랑 ytrain, x, y 테스트. 결국은 여기는 이미지고, 라벨이죠. 이거를 이제 트레인이랑 테스트에 대해서 나눠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X트레인의 쉐입, Y트레인의 쉐입 이렇게 해보면요. X트레인은 이제 5만 장의 32x 32의 컬러 이미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5만 장에 대해서 요거 각각에 대해서 정답들이 이렇게 1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얘가 0부터 100까지 어떤 숫자로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0인지 1인지 2, 3지에서 0부터 99까지 100개의 숫자로 라벨링이 붙어 있는 겁니다. X테스트도 동일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nfigured Hyperparameters를 보겠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학습에 적용할 어떠한 파라미터들인 거죠. 내가 사용자가 정의할 하이퍼파라미터인데 Learning Rate, 학습률은 이렇게 되라고요. 그 다음에 Weight Decay, 우리가 결국에 학습하는데 러닝 레이트에 적용되어 있는 웨이트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묶으면 몇 묶음인지, 그 다음에 몇 번 반복 훈련할 건지, F치,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will resize input discharge에서 input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 다음에 패치 사이즈는 몇 바이 몇으로 갈 건지.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는 72바이 72로 만들어주고, 패치 사이즈는 6바이 6.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72바이 72라고 하면요. 여기서 하나의 패치는 6바이 6짜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패치는 이렇게 해서 12개, 이렇게 해서 12개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input num patches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사이즈 72 나누기 6 하게 되면은 12가 나오죠. 근데 이 12의 제곱, 그러니까 네, 총 패치 개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의 제곱개만큼 나온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 디멘전 뭐 하는 거냐면요. 여기 6바이 6짜리 패치를 저희가 가져오게 되면요. 이 6바이 6짜리 이 패치가 어떠한 벡터로 프로젝션 될 때 이 프로젝션 되는 공간이 64바이 64라는 겁니다. 요만한 사이즈 벡터에 프로젝션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number of heads에서 아까 보셨던 여기 보셨던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이게 몇 개인지 이게 4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유닛 서퍼레이션 디멘전 곱하기 2개에서 앞에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분류할 때는 처음에 디멘전의 2배만큼 갔다가 디멘전 사이즈만큼 줄어드는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나올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이제 8개고요. 그 다음에 MLP 헤드 유닛은 2048, 1024 해서 이렇게 분류할 때 또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뒤에 있는 부분은 뒤에서 설명 나올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케라스에서 어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라스의 시퀀셜이라는 걸 쓰고요. 여기에 레이어즈 안에 들어가 있는 어그멘테이션 요소들을 연결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이 첫 번째로 들어오고요. 어떤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 인풋을 처음으로 노멀라이즈 해주고 리사이즈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 앞에서 보시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몇이었죠? 72였죠? 그래서 72 by 72로 리사이즈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플립하는데 허리즌탈 가로축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집거나 말거나를 랜덤으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랜덤 로테이션 해가지고 요거를 사진을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이렇게 돌리는 랜덤으로 돌리는 로테이션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줌해서 이렇게 당겨오고 하는 것들도 랜덤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로 이제 20배, 세로로 20배.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는 겁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가져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레이어 첫 번째에서 Adopt Xtrain에서 보시면요. Compute the mean and the variance of the training data for normalization. 처음에는 이제 결국에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그 데이터에 들어오는 통계량, 평균과 이제 분산을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of Multi-Layer Perceptron MLP를 보겠습니다. MLP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퍼셉트론이라는 것을 레이어 다중으로 만드는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인 거죠. 그래서 히든 유닛의 개수만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레이어에 대해서는 덴스인데 유닛의 개수만큼 첫 번째 뭐였죠? 아까 앞에서 보시면요. MLP 헤드 유닛에서 이제 2048, 1024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2048 들어오겠죠? 그래서 유닛에 2048.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얘가 2048짜리 이제 뉴런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드랍아웃을 한번 거치고 나온 게 그 다음에 1024개 뉴런에 연결되는 겁니다. 뉴런에 연결돼서 1024개 아웃풋이 나오겠죠.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MLP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치 만드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패치 만드는 게 뭐냐면요. 뒤에 예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어떤 입력이 들어왔었을 때 여기서 얘가 72 by 72짜리 입력이 들어왔었을 때 그래서 이 72 by 71짜리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저희가 6 by 6 by 6짜리 패치 여기 12개 여기 12개에서 총 144개를 만들어 놓은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패치즈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시면 처음에 init 함수를 보시면은 패치 사이즈만 받습니다. 콜 함수를 보시면요. 이제 이 패치즈라는 것을 실행하게 되면 불러지는 함수인데요.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미지의 첫 번째 쉐입에서 첫 번째 거는 배치 사이즈 이게 몇 개의 묶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텐서플로우의 이미지에 extract patche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마다 사이즈는 배치는 그냥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요 텐서플로우의 이미지에 이제 extract patch라고 하는데 얘는 적어도 4D 텐서 타입을 가져가야 됩니다. 4D라고 하는 게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width, height, 채널 요 형태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장에 달하는 의미로 여기다가 배치를 1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바이 몇이었죠? 몇 바이 몇이었죠? 6 바이 6짜리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에 6 바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채널은 당연히 하나씩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가 또 6 바이 6이라는 게 스트라이드가 6 바이 6이라는 얘기는 앞에서 여기서 6 바이 6짜리 패치를 한번 잘랐으면은 여기서 잘랐으면은 이만큼 바로 건너뛰어서 여기서 하나 자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 비율은 이렇게 주고 패딩은 주지 않고 영상 위에서만 이제 추출하겠다는 거고요.
패치의 디멘전은 이제 채널이 몇 개인지 마지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쉐입 해가지고요. 우리가 패치 개수만큼 요거를 저희가 반복해서 뽑은 거잖아요. 패치 개수만큼 그다음에 배치 사이즈에 얘가 쭉 펼쳐져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패치즈는 패치 묶음인 거고요. 그 묶음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이제 배치의 개수만큼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패치 사이즈랑 패치 디멘전 채널 개수로 묶여져 있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가시화하는 부분 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Let's display patches for image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 PLT에서 피규어에서 피규어 사이즈는 4x4다 고요. 그 다음에 Xtrain 저희가 랜덤 초이스에서 그 다음에 Xtrain에서 저희가 어쨌든 랜덤하게 이미지를 좀 샘플해서 가져오고요. 가져오고 임쇼에서 보면은 저기 오른쪽에서 보시는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TF의 이미지의 리사이즈 보시면요. Convert to Tensor.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얘는 numpy 어레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numpy n-dimensional 어레이인데 이거를 텐서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텐서라고 하는 텐서플로우에서 사용될 수 있는 텐서 형태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저희가 원하는 사이즈로 한번 변형을 해주고요. 72x70이겠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패치즈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 텐데 패치 사이즈는 6x6인 거고 리사이즈 이미지 72by짜리 72가 여기에 들어가면은 얘가 알아서 쭉 다 계산해 주는데 이미지 사이즈에서 저렇게 70x72 패치 사이즈 6x6 그 다음에 패치 per images 이미지마다의 패치의 개수 그래서 패치에서 쭉 뽑아보면 144개다. 그 다음에 엘리먼트 per 패치. 패치 안에는 몇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느냐를 보시면은 이렇게 108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N은요, int, 스퀘어 루트에서 패치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미지 그려주기 위해서 요 작업을 해준 겁니다. 서브플러스 개수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12x12만큼 해줘야 되고, 각각의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는 4x4다. 그래서 아래처럼 패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T의 입력으로 방금 보셨던 이 패치가 입력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단어처럼 인코딩돼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입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implement the patch encoding layer 보겠습니다. 그 패치를 결국은 벡터로 한번 인코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The patch encoding layer will linearly transform 선형적으로 변형을 해준다. 형태를 바꿔주는데 A 패치 어떤 주어진 패치를 by projecting 정사시키는 거죠. 이거를 into a vector size.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이제 패치가 들어왔었을 때 이런 어떤 패치가 있었을 때 이걸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의 벡터로 한번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프로젝션 시키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init 함수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이제 패치 개수를 알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이 멤버 함수는 layer dense 결국에는 이 linear라고 하는 여기로 가기 위해서 한번 이제 완전 연결해주는 dense 이 레이어를 거쳐서 프로젝션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정사시켜서 얘를 벡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임베딩은요, 레이어즈에서 임베딩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 임베딩이라는 레이어는 어떠한 숫자, 그러니까 정수, 어떠한 1, 2, 3, 어떠한 이런 숫자를 받으면은 이 숫자를 어떠한 벡터로 변환을 해줍니다. 이런 숫자를 담긴 어떠한 벡터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를 갖죠. 결국에는 이 이미지로부터 패치로부터 얻은 이제 포션 디멘전을 바꾼 벡터랑 이 벡터랑 이
포지션, 그러니까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그 위치 정보를, 위치 정보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라고 하는 순서 1, 2, 3, 4를 담고 있는 것을 벡터로 바꿔준 거, 이 임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바꿔준 이 벡터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고 썼죠. 아까 앞에서 보시면요. 아까 앞에서 저희가 더해서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d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inearly embedded of each of them 이것을 선형적으로 프레션 한 거랑 add 더한다.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서 쓴다. 라는 것을 방금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call 함수를 보시면요. call 보시면은 포지션은 스타트 0부터 0부터 그 다음에 패치의 개수만큼 아까 144개였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포지션을 1, 2, 3, 4, 0, 1, 2, 3, 4 쭉 가져오고 그러면서 패치를 넣어서 패치 벡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포지션 임베딩에서 이 벡터를 만들어주고 이걸 더해서 이걸 어떠한 벡터를 만들어주는데 얘가 여기서 보시는 요 인코디드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게 요게 여기 얘가 요거입니다. 더해서 인코딩 된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치에 대해서 이미지 정보랑 위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게 패치 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uild the VIT 모델 보겠습니다. The VIT 모델 consists of multiple transformer block. VIT 모델은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블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여기에서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레이어의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쓰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구해서 쓰는 게 아니라 케라스 레이어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게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s a self-attention mechanism, 내가 내 안에서 뭐가 중요한지 계속 다 이제 검사를 해보고 중요한 걸 찾는 게 self-attention이죠. To the sequence of patches, the transformer block produce batch size, 그 다음에 number of patch, precision dimension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패치의 개수만큼 이제 벡터가 이제 저희가 precision dimension 요거가 지금 아까 앞에서 보셨던 요 인코드죠. 이게 패치의 개수만큼 당연히 만들어져 있었을 거고요. 당연히 패치의 개수만큼 얘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 이게 우리가 입력으로 넣었던 이미지 개수만큼 만들어진 거겠죠. 이런 식으로 텐서가 만들어서 들어가고요. 다음 which processed via classifier head with softmax. 결국에는 이제 classification head 뭔가 불려주는 헤드에서 softmax로 이제 어떠한 이제 0부터 1 사이 그런 확률 값도 나오겠죠. To produce final class probability of.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해당되는 확률 값들을 최종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가 사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like the technique described paper, 원래 페이퍼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서랑 이제 어떻게 한다고 써놨던 거랑 좀 다르게 which prepends a runnable embedding to the sequence of encoder patch to serve as the image representation. 그래서 거기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prepend a runnable embedding to sequence of each patches.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의 뭐 그런 임베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all outputs of final transform block are reshaped, 그래서 플랫에서 쭉 펼쳐지게 된다는 거고요. And use the image representation input the classifier head. 결국에는 이게 classification head에 연결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Global Average Pooling 1D Layer could also be used instead of aggregated output of Transformer Block. 그러니까 결국엔 트랜스포머 블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1D 벡터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패치 개수만큼 쭉 나올 텐데 이러한 것들을 이런 이제 1D 블럭들이 벡터들이 좀 여러 개 있을 텐데 이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에서 이거 n개 개수만큼 저희가 효율적으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류기에 입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아까 보셨던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베디드 패치, 네, 어떤 포지션이랑 이미지 정보가 인베드 되어 있는 패치가 들어오면은 걔가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되고 멀티헤드 어텐션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얘가 그 결과랑 아까 그 입력이랑 더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한번 되고 MLP 거친 다음에 출력으로 나온 요게 트랜스포머 인코더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이랑 코드가 어떻게 똑같이 구현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의 인풋, 어쨌든 입력을 받는 인풋 레이어라는 걸 써서요. 얘가 들어오면은 영상을 받으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그멘테이션을 한번 해주고요. 그 어그멘테이션 한 거를 앞에 설명드렸던 패치를 쪼개는 걸 통해서 패치를 쪼개주고요. 그 다음에 이 패치 인코더, 그러니까 그 패치를 포지션 시키고, 포지션을 포지션 시켜서 더한 것을 만들어주고요. 패치 인코더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은 저기 보시는 인베디드 패치즈가 여기서 준비가 된 겁니다. 얘가 여기서 보시는 요 인베디드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multiple layers of 트랜스포머 블락입니다. 저 블락을 여러 개 만들 건데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개수가 저희가 몇 개 설정했었냐면요.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개수 우리가 아까 8개로 설정했었네요. 네. 트랜스포머 레이어의 개수는 8개입니다. 저걸 8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쨌든 입력이 들어오면요. 입력 인코디드 패치가 들어오면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뉴런마다의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뉴런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요. 얘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에 대해서 정교화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정교화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요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정교화해 주는 것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어 그대로 보면 층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층이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뉴런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정교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럼 어쨌든 입력에 들어오면은 그 입력과 연결되는 모든 뉴런에서 각각에 대해서 정교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통해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헤드가 몇 개냐 아까 앞에서 몇 개라고 썼었죠? 멀티헤드 어텐션의 파라미터 개수는 저희가 4개라고 썼습니다. 4개를 통해서 4개를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요 포지션 디멘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멀티헤드 어텐션을 쭉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텐션 하기 때문에 나랑 나 사이에 어텐션을 구하기 때문에 나를 2번 넣어줍니다. x1, x1을 2번 넣어주고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쭉 거치면서 어텐션 아웃풋을 구하고요. 그 어텐션 아웃풋이랑 그 다음에 처음에 입력된 인베디드 패치즈 요게 이 인베디드 패치즈랑 그 다음에 어텐션 아웃풋을 한 번 더해서 x2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x3는 한 번 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거쳐주고 그 다음에 MLP 아까 보셨던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레이어를 거쳐서 한번 얘를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스피드 컨넥션 아까 있었던 요 x2 요거랑 한번 또 더해줘서 인코디드 패치지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미지의 정보랑 그 다음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어텐션을 거치면서 여러 번 해석되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저희가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까 보셨던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쭉 거쳐서 나온 그 결과를 어떻게 또 분류기 연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요. 얘가 배치의 개수, 그러니까 이미지 자동수만 16장에다 하면 16장에 대해서 패치 디멘전만큼 쭉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레이어 노멀라이즈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플래튼 해서 쭉 펼쳐준 다음에 드랍아웃은 저희가 한 50%씩 떨어져서 요거는 뭐 실험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드랍아웃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MLP라는 것도 한번 거쳐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댄스 마지막에 한 번 더 여기에 댄스가 한 번 더 있는 겁니다. 여기 댄스가 한 번 더 있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MLP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MLP 헤드를 통해서 입력된 거를 저희가 이제 플래튼에서 드랍원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 빼주고요. 그 다음에 댄스에서 넘버 오브 클래스. 아까 100개겠죠? 클래스가 100개 있으니까. 100개 통해서 이제 이 피처에 대해서 해석을 통해서 쭉 나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요거를 실험을 어떻게 돌리냐, 만 보시면요. 대부분 이제 VIT는 아담 W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담 W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디케이 펑션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닝 레이트를 처음에 주고, 그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시작한 다음에 웨이트 디케이 함수를 통해서 웨이트를 줄여주는 아담 W를 이제 옵티마이저로 사용하고, 모델은 어떻게 학습시킬 거냐, 여기서 설정은 옵티마이저를 쓰고, 로스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결국에는 뭐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요게 이제 그냥 로짓 값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뭔 차이가 있냐면요. 저걸 안 쓰고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려면은 이 스파스 카테고리컬이 아니라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려면은 우리가 그 라벨을 이 스파스 카테고리컬 엔트로피는 라벨을 0, 1, 2 이렇게 줘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우리가 스파스를 안 쓰고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쓴다면은 얘를 이제 원핫 인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핫을 써서 쓸 거면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되고, 원핫을 안 쓰고 라벨을 로짓 그대로 쓸 거면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매트릭을 결정했죠. 매트릭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어큐러시랑 그 다음에 또 얘는 이제 분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탑5를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얘가 어떤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그 상위 5개에 대해서 정답이 있을 확률이 얼마 되는지 보는 겁니다. 얘가 100개 중에 뭐야라고 했는데 그 뭐야 100개 중에 어느 거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5개 중에 정답이 있을 게 얼마나 되는지 평가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 콜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을 하면서 모델을 얼마나 어떻게 세이브를 할 거냐는 건데요. 이 케라스의 콜백의 모델 체크 포인트, 케라스 콜백에서 모델 세이브 함수를 쓸 건데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뭘 관찰해서 할 건지, 뭘 관찰한다는 거는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증가하는지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세이브 베스트 올리니까 베스트 올리는 파일명이 똑같습니다. 파일명이 똑같은데 정확도가 올라갈 때마다 저장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파일명에 더 좋은 모델이 계속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모델만, 베스트가 올리, 얘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올리기 때문에 모델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아담에 들어간 러닝 레이트 이런 것도 다 저장이 안 되고요. 오직 그 계산 그래프에 들어가 있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만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변수로 모델 핏의 결과가 리턴이 되는데요. 그래서 x에는 x트레인, y는 y트레인 넣어주고 배치 개수는 몇 개인지, 총 몇 번 학습할 건지, 밸리데이션 스플릿, 데이터셋 전체에서 밸리데이션으로 몇 프로 쓸 건지 난 10%만 쓰겠다 얘기를 해주고요. 한 번 에포 끝날 때마다 콜백을 부를 건데 그 콜백은 앞에 설정한 것처럼 모델 체크 포인트 얘만 불러주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로드 웨이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세이브된 모델을 한번 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모델에 이밸류에이트라는 걸 써가지고 X테스트랑 Y테스트를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큐러시랑 탑5 어큐러시를 보여줘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한번 학습이 끝나고 나면은, 학습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콜백을 통해서 저장된 모델을 불러와서 평가해 주는 것까지가 전체 과정입니다. 그래서 VIT classifier 하면은 create VIT classifier, 그다음에 run experiment 해가지고 학습 돌리는 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전체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을 이제 콜앱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